오늘 영상에서는 20대, 30대 분들에게 적합한 부동산 재테크와 30대, 40대 분들에게 적합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이 투자 기간과 종목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을 했던 내용들과 주위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사례를 제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향후의 기대 시세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세보다 더 싸게 무언가를 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향후의 기대 시세, 향후의 시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걸 기대하는 방법이 아파트 매매라든가 분양권, 그리고 갭 투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세에 사지만 향후에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투자한다 라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이 있죠. 현재 시세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세보다 더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다, 더 싸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차이 부분을 한번 내가 수익으로 갖고 가고 향후에 기대되는 시세 차익은 덤으로 갖고 간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경매라든가 소규모 신축 사업이 있겠죠. 저의 경우에는 향후에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를 판단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매 금액, 내가 지금 팔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싸게 무언가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동산 투자를 포함해서 투자라는 것은 가치를 따라간다. 이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것을 찾아내는 게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이 뭘까요? 재테크의 기본, 이 이름 자체가 본업과 병행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주말이나 아니면 남는 시간에 무언가를 더 투자해서 무언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재테크이기 때문에 이 재테크는 본업과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본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상사한테 계속 혼나요. 계속 뭔가 일에 대해서 욕을 먹고 하게 되면 이제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야근을 해서 재테크를 해야 되는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계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본업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하게도 재테크를 하게 될 시간이나 심적인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회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회사 업무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회사 일 때문에 욕먹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 재테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근을 했는데 계속 회사 일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상사가 계속 꾸지람했던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러면 재테크는 아예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자, 2030의 특징이 뭘까를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이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종잣돈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종잣돈이 없다에서 유출을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소액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발굴이 되고, 또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경험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테크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액 투자와 경험을 늘리는 관점에서 투자 종목을 찾아보게 되면 귀결이 되는 것이 소액 경매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2030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투자로 소액 경매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처음에 2년에서 3년 정도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상가 경매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낙찰을 받아서 월세형으로 세팅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액형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월세형을 투자를 하는 것이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들어가는 돈과 나오는 돈이 바로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2년에서 3년 정도를 진행을 하다 보면 경험이 좀 쌓이게 되죠. 경험이 쌓이고 종잣돈이 좀 모이게 되면 월세형과 차익형을 이제 융합을 해서 같이 진행을
요것을 2년에서 3년 정도를 진행을 하는 거죠. 지방 아파트, 상가 경매, 수도권 오피스텔도 계속 같이 병행을 하면서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창고나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지분 경매 같은 거를 병행을 합니다. 이 병행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종잣돈도 쌓이고 또 경험도 늘어나고 지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 이후에 다시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개수를 늘리십시오.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우량 물건을 먼저 팔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낙찰받은 물건 중에서 우량 물건은 킵해 놓은 상태에서 약간 우량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물건부터 매각을 해서 일단 우량 물건의 개수를 늘리는 작업을 다시 2년에서 3년 정도를 하시면 총 기간은 좀 빨리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6년, 좀 천천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9년 정도를 이 패턴으로 해서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30, 40으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전에 종잣돈이 없어서 소액 투자를 한 거, 경험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경험을 늘리는 것, 이게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30대, 40대는 이제 자본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모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소규모 신축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신축은 어떤 플로우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 소규모 신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월세형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이나 수도권의 창고로 월세를 받는 물건들을 처음에 진입을 하시고 한 2, 3년 정도를 또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이제 지방의 다가구나 수도권의 창고를 개수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 중에서 한 15년에 걸쳐서 계속 지방의 다가구 주택의 개수를 늘리신 분이 계세요. 25개까지 늘렸는데 다가구 주택 하나에서 1년에 평균적으로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생깁니다. 1년에 8천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25개를 갖고 계시니까 1년에 나오는 월세만 해도 한 18억 원에서 20억 정도의 월세를 받으세요.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서울의 근생을 신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개수를 늘리기나 아니면 서울 근생을 2, 3년을 또 반복을 하셔서 목표는 개수 늘리기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을 10개 이상 내가 모은다. 또 근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근생을 내가 짓는다 라는 목표를 두고 다시 진행을 하시게 되면 6년에서 9년 사이에 이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20대, 30대부터 시작을 했던 것까지 합치게 되면 총 12년에서 18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루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15년 전후 돼가지고는 이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경험을 했던 것들과 실제 사례들과 또 제 주위에 계시던 분들의 사례를 제가 접목을 해서 2030 때 해야 되는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와 3040 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참고하셔가지고 이 방법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서 실천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